26장 경비협회 파트입니다. 22조 경비협회. 이 경비협회는 우선 사단법인으로 한다는 거, 법인으로 한다. 이걸 좀 아시고요. 경비협회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제 경비협회가 경비업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 경비업은 경비업자가 주체고요. 그 해당 법조문 22, 23, 24조 외에는 따로 등장하지 않아요. 경비협회가 교육기관으로 등장하는 것 외에는 등장하지 않고, 이 경비협회를 위해서 뭐 경비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경비협회가 벌칙을 매긴다, 이런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 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비협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 경비 업무의 연구, 경비원 교육 훈련 및 그 연구, 경비원의 후생복지, 경비 지도사도 아니고요, 경비업자도 아니고요, 경비원입니다. 경비 진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비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 우리 경비업 목적은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 육발체,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라는 거. 요거 두 문으로 어떻게 외우시냐? 교훈, 복지, 연진, 그 밖에. 교훈, 복지, 연진, 그 밖에. 연진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떠올릴 듯한 말이 없었는데, 더글로리인가요?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연진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연진아 이렇게 해서 교훈, 복지, 연진, 그 밖에. 교훈이다, 복지, 연진, 그 밖에. 이 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뭐 법인 설립 절차라든지 법인 등기사항 이런 건 다 민법 중에 있는 사단 법인 다 준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을 가보니까 이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한다가 아니라 징수할 수 있답니다. 공제사업입니다. 23조. 요 공제사업이랑 구분을 지으셔야 되는데, 경비협회는 뭐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거 말이 안 됩니다. 이 공제사업이 뭔지 애매하시다는 분들께서는 경비협회에서도 설립이 되는 순간 경비협회가 뭐 한국 경비 아니면 뭐 협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법인 등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한 법인 등기에 소속된 업자들, 그분들이 왜 뭉치냐? 다 돈이죠, 다 돈. 이제 자기네들끼리 일정 한 달에 회비나 자본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자, 그래서 공시사업의 이름은 이제 손해보장 그리고 보증사업, 이런 게 주우선 되더라. 내가 나중에 배상 책임 가면은 이제 경비원 또는 제3자 아니면 관리자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시설주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경비업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이라든지 용역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손해배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 상품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 경비협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6조에 따른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 보증, 계약 보증, 이행 보증을 포함한다. 하도급 보증을 위한 사업. 이게 무슨 말이냐? 입찰 보증금 같은 개념이고요. 계약 보증. 요거 우리 특수경비 대행할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또 경비업이 펑크가 났을 때 누가 이행할 것이니, 이런 걸 포함한다. 하도급 보증. 도급을 줬는데 이 인력 업체가 하도급을 줬을 때 이런 것도 다 보증하겠다.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경비 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 이 두 문으로는 손보증, 교훈 복지 향상 업무 재해연, 손보증, 교훈 복지 향상 업무 재해연. 요게 조금 사무가 포인트다. 왜냐면은 경비협회는 경비업자들을 위해서 뭉치는 개념이라 봤잖아요. 그래서 교훈 복지 연진 그 밖에, 이렇게 두 문을 외웠다면은 여기는 손보증 교훈 복지 향상 업무 재해연, 손보증 교훈 복지 향상 업무 재해연. 연구까지는 똑같지만 진단이 없다는 거. 손보증
교훈 복지 향상 업무 재연. 손 보증 교훈 복지 향상 업무 재연 진단이 없더라.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한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법내료금 책임준비금,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법내료금 책임준비금. 이 공제 규정에는 공제 사업의 범위, 내용, 공제금, 공제료, 공제금을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 사업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공제 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요거 말장난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아무래도 여기 가입자의 보호 때 이 모든 파트, 공제 사업은 누구를 위한 거다? 가입자랑 경비업자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이하게 경비협회를 설립하는 목적에는 연구 진단이라든지 또는 복지, 경비원의 복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하긴 한데 그거는 두문으로 외우실 거라 보고요. 가입자가 누군지, 누구를 위해서 이 조문이 만들어졌는지가 주된 목적이겠죠. 그래서 경찰청장은 가입자의 보호다.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공제 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 검사, 감사라고 하죠. 검사, 감사. 요거는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검사, 감사. 그래서 감독원의 원장에게, 사실 원장에게 요청하면 원장이 기관 이름으로, 행정관청 이름으로 사람들을 보내겠죠. 원장이 직접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요거를 헷갈리게 되거든요. 5항과 6항을 헷갈리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공제 규정을 승인하거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이제 보칙 파트입니다. 보칙 파트. 보칙은 감독자가 누군지 또는 위임, 위탁 어떻게 하는지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 필요한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지간하면은 재량으로 넘어갑니다. 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배치 장소에 출입하여서 근무 상황 및 교육 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재량이 아니라 무조건 보여줘야 한다는 거.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 폭처법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관서장은 경비 업무 장소가 집단민원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자, 경비원 배치 허가, 집단민원장 나오면은 48시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고지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고지, 알리기만 하면 된다지 허가한다가 아닙니다. 또 추가적으로 청원경찰법에 있어서도 청원경찰법도 이제 고용보장이라는 파트에 있어서 고용보장을 한다가 아니라 고용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도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에 보안 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은 이 특수경비업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보안 지도를 하니까 필요한 경우라는 말은 이제 보안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 쪽에서 살펴볼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되면은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 2회라는 거.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이 하고요. 요 조문이 특이한 게 나중에 뒤에 가시면은 시도청장이 보안 지도 점검권자인데 요거를 경찰청장을 거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이라는 조문이 추가가 돼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도청장이 하는 건 맞지만 경찰청장을 거친다는 거. 시도경찰청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중요시설의 시설주 아닙니다. 특수경비업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을 살펴보니까 이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시도경찰청장의 비치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비치인가. 시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 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서 국정원장에게 보안 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거는 거친다는 말이 헷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담아둔 겁니다. 자, 손해배상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제일 중점 사항입니다. 고의로 했건 과실로 했건 경비 대상이건 제3자건 누가 책임진다? 경비업자가 책임진다. 위임, 위탁. 자, 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주로 경비지도사 관련된 사항이겠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일부를 시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경비법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 위임, 위탁 나오면은 대통령령. 위임, 위탁 나오면은 대통령령. 돈 관련된 거, 허가 관련된 거 어지간하면 다 대통령령인데 갱신허가만 행안부령이더라. 경비지도사 자격증 교부하는 거는 조금 특이하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부를 하더라. 또 시험 규칙이나 이런 거는 큰 교육 규칙, 큰 틀은 대통령령인데 세부 규칙, 교육 과목 이런 말 나오면은 행안부령으로 하더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시도청장에게 위임한다. 취정, 취소, 정지입니다. 취소, 정지. 밑에는 청문입니다. 청문. 자, 취소랑 정지를 할 때는 무조건 청문을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도사의 시험 관리와 지도사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경비법에 따른 경비법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돈 관련된 거니까. 여기 쭉 보시면은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 허가나 갱신허가 요런 거는 10,000원, 변경신고는 2,000원이고요. 수입인지가 뭐냐? 수입인지는 수입 증지라는 말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증지는 지자체에 내시고요. 수입인지는 국가기관에서 세금을 걷는 방법입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되면 안 되겠죠. 돈 관련된 건데. 자, 과언업한 경우에는 과언업한 금액 전액을 주고요. 시험 기간의 기책 사유, 시험 시행 기간의 기책 사유입니다. 응시자의 잘못이 아니라 응시자 기책이 아니라 시험 시행 기간이죠. 이럴 때는 전액을 환불하고요. 20일 전까지는 전액 해주고요. 10일 전에는 100분의 50까지입니다. 100분의 50까지. 20일 전, 10일 전. 요거 조금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화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하게 한다면 무조건 전기 돈으로만 해야겠죠. 전자화폐로만. 요거는 위에서도 한번 써드렸는데 한번 복사를 해놨어요. 한번 보시라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대표 변경할 때는 대표의 이력과 원본이 들어간다는 거. 근데 임원 바꿀 때는 허가증 원본이 안 들어간다. 허가증 원본은 대표만. 이제 공무원 의제 적용입니다.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기관 또는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요 조문들 보시면요. 이게 돈 관련된 범죄거든요.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죄, 사후 수뢰, 알선 수뢰입니다. 요게 수뢰라는 말 자체가 돈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전 수뢰는 어떠한 업무를 부정한 업무를 쳐내기 전에 돈을 받았다. 사후 수뢰는 어떠한 일을 쳐내고 퇴직 후에 내가 이제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제는 뭐 뇌물죄 안 걸리겠지 하면서 받는 거 사후 수뢰입니다. 제3자 뇌물 제공죄는 제3자를 통해서 뇌물을 주는 것을 말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벌칙 파트까지 왔네요. 자, 이제 벌칙 파트 중에서 형의 가중처벌과 집단민원장을 넘어 30조, 31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조 같은 경우에는요.
양벌 규정 파트가 나옵니다.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입니다. 자, 벌금형. 벌금형이 중요하죠. 만약에 경비원이 뭐 징역을 살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표한테 징역형을 주는 게 아니라 벌금형을 준다는 거.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준다는 거. 다만 이제 신의칙상 관리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벌금도 안 줄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과태료. 과태료는 이제 3천만 원 사유와 500만 원 사유를 구분해서 외우자. 3천만 원 사유와 500만 원 사유를 구분해서 외우자. 3천만 원 사유는 신임 배치 허거, 집의 명복이. 500만 원 사유는 지도사 대행 신고, 무기명 결근, 설의 명복이고요. 여기서 포인트 주실 부분은 신임 배치 허가인데 배치 허가를 거짓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1,000만 원 단위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600, 1,200, 2,400 순으로 갑니다. 지도사 대행신고 같은 경우는 대행신고, 특수경비업자의 대행신고가 거짓 또는 미신고했을 때 다르더라. 금액이 거짓이 400, 미신고가 300이더라. 그리고 또 무기에 관한 거, 무기에 관한 명령 어긴 거, 요거는 무조건 500만 원이고요. 또 근무 상황 기록을 기간별로 안 한 거, 기간별로 안 한 거, 요거는 50, 100, 200, 400 요런 식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 담아놨죠. 요거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신고, 대행신고에서 신고, 배치 관련된 신고를 안 했다, 배치하면서 안 했다, 요것도 요렇게 50, 100, 200, 400으로 간다더라. 50, 100, 200, 400으로 간다더라 하고요. 가중간경도 여기도 2분의 1 가중간경 하듯이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요 상한이라는 게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이 상한이고요. 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 상한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400만 원 벌금을 받게 됐어요. 과태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100분의 50 가중하게 되면은 60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00만 원까지가 한도더라. 500만 원까지가 한도더라. 요 별표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메모를 하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반행위 받은 거 적용 1은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 처분일 기준으로 하더라. 자, 다시 경비업 관련돼서 행정처분할 때, 정지 또는 취소할 때는 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으로 가서 적발된 날이 다시 적발된 날 기준으로 보겠다. 과태료도 처적동일하고요. 경비지도사는 위반행위 있은 날로부터 해서 역순으로 가더라. 역행하더라. 조문이 다르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같은 말 하는 건데 다르게 풀어놨다.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랑 앞에서 뒤로 가는 거랑 다르더라. 처적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경비지도사가 끝났고요. 이제 나오지 않은 시행규칙, 시행령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도사 15일입니다. 청원경찰 징계규정도 15일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공제사업, 원래 이거는 회계 같은 경우는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통합 구분하실 때 우리 경비지도사 시험 같은 경우는 원래 원칙이 구분 시험이 원칙인데 같은 날 치는 경우에는 통합 시험을 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기 바라고. 30조 경비 필요한 시설, 요거는 시도청장이 한다. 나중에 경비전화 나오거든요. 경비전화는 관할 경찰 관서장한테 요청한다. 자, 행사장 같은데 경비 인력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시도청장한테 행사 개최일 전에 24시간 전까지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게 조문이 길긴 한데 풀었으면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누가 시도경찰청장이 행사 개최일 전에 며칠이 되었던 간에 행사 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 주최자한테 요거 경비를 좀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행사 주최자 측에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비원을 고용하여야겠죠. 근데 그것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경비원을 몇 명 못 고용했다든지 또는 부족하게 했다든지 또는 아예 내가 경비업 허가가 안 돼서 제한된다든지 도급줄 형편이 안 된다든지 그럴 때는 행사 개최 24시간 전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단서로 좀 넣겠죠.
뭐 기아의 무궁한 행사 추진을 응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지가 와서 위 사실까지 경비업체를 구하고 경비 인력을 고용해서 배치 바랍니다. 부득이 시 몇 시까지 언제까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 절차인데 사실 배치하건 안 하건 무조건 말해야겠죠. 배치를 해도 우리 이 정도 설치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경찰력들이 투입이 되니까. 민간 정보 및 교육식별 정보의 처리, 요거는 이제 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결격 사유를 조회할 때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도사 시험할 때도 결격자인지 아닌지 봐야겠죠. 때문에 여기 꼰자에는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 경찰관서장까지 다 나오고요. 경찰청장 및 관서장이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험 관리 기관에서도 위탁받아서 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가 있더라. 여기 보시면은 개인정보보호법, 건강 관한 정보랑 범죄 경력,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까지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더라.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더라. 이제 요거 보실 때는 원래 교행시험 허결범, 보안사무 특징 무기 이렇게였거든요. 저는 지금은 이제 이 범죄 경력 조회에 대해서는 따로 동의서를 받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민감정보 교식벌 정보 처리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요때는 범죄 경력 조회서 동의서 없이도 직권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요 조문이 사라졌어요. 자, 요거는 이제 법조문을 지금까지 보셨다면은 어느 정도인지, 어디서 어떤 파트를 말하는지 이런 것도 감이 오실 테고요. 어떠한 내용인지, 왜 필요한지도 아실 것 같습니다. 두 문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감, 교행시험 허결, 보안사무 특징 무기. 지감, 교행시험 허결, 보안사무 특징 무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지감, 교행시험 허결, 보안사무 특징 무기다. 지도 감독, 또 교육 관련된 거, 또 행정상, 또 시험에 관련된 거, 또 허위 부정한 건지 아닌지 배치와 관련된 거, 결격자에 관련된 거, 또 보안 측정이나 보안 사무 관련된 거, 특수경비원의 무기에 관련된 거,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죠. 규제 재검토 매 3년마다 해야 한다. 요거는 4, 6, 8 2014년 6월 8일부터입니다. 4, 6, 8 이게 원래 시집불허 과부행, 시집불허 과부행 이렇게 였는데 과부행이 사라졌습니다. 행정처분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의 3년 제한이 사라져서 필요할 때마다 바꾸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집불허로 바뀌었다. 시집불허 바뀌었다. 시집불허 바뀌었다. 시집불허 시설 기준, 허가 받을 때 필요한 시설 기준을 말하는 거고요. 집단민원 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입니다. 배치 불허가 기준. 자, 우리 배치 불허가 기준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 이거 외우시려면은 뭐부터 떠올려라? 배치 폐지 사유와 함께 떠올려라. 배치 폐지 사유와 배치 불허가는 하여야 한다. 의무로 끝나죠. 복장 명령 벗어날 우려 100분의 21. 그리고 또 배치 폐지 명령 같은 경우는요. 신임 배치 허거거 위험한 폭력 사태. 신임 배치 허거결 위험한 폭력 사태.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경비법이 시행 규칙이 남았네요. 근데 요 법조문 요거는 여러분 다 외울 줄 아시죠? 요거는 넘어가고요.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 암기상 5장부터 외워야 했던 암기상 복습하는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